자, 형님 누나들, 제가 요즘 AI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게 좀 하나 있습니다. 시장의 컬러가 좀 바뀌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지난 한 3년 동안 AI 투자자들이 물어본 질문은 사실 좀 하나였었습니다. 누가 제일 결국 똑똑한 모델을 만들까? 오픈 AI냐? 엔트로픽이냐? 구글이냐? 벤치마크 1등 누구냐? 누가 다음 세대 모델을 먼저 내놓느냐? 근데 2026년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질문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누가 싸진 지능을 기업들이 안심하고 대량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가? 제가 보기엔 앞으로 돈이 몰리는 것도 바로 이런 질문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사실 두 개의 AI 경제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AI를 정말 극단적으로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AI에게 코딩을 통째로 맡기고 수십 개 에이전트를 동시에 돌리고 하루 종일 컴퓨팅 자원을 태우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전 세계에서 아직 극소수입니다.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AI 경험은 어떻습니까? 구글 검색창에 AI 오버뷰라고 불리는 AI 요약, 그리고 메타에서 사용되는 AI 추천, 그리고 무료 챗GPT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소수는 이미 미래를 살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직 제대로 AI를 써보지도 않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숫자가 하나 나오는데요. 올해 AI 매출의 90% 이상은 클로드 같은 최상위 프론티어 모델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상에서 처리된 AI 작업량, 그러니까 토큰의 약 80%는 값싼 오픈소스 모델들이 처리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죠? 돈은 최고급 모델이 벌고 있는데 실제 업무는 값싼 모델들이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코딩처럼 틀리면 안 되는 일에는 사람들이 최고 모델에 비싼 돈을 냅니다. 그런데 문서 분류, 고객 응대, 사내 검색, 영수증 처리 같은 일에도 매번 세계 최고의 AI가 필요할까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회사 장부 정리하는데 수학 박사를 고용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기업 업무 대부분은 어느 정도 수준만 넘으면 더 똑똑해져도 돈을 더 벌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AI 시장의 목표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가장 똑똑한 모델에서 1달러당 가장 높은 많은 지능으로. 이 변화가 빨라지는 가장 큰 이유는 AI가 너무 빠르게 싸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를 한 번 돌리는 추론 비용은요, 2년 사이에 최대 97%나 떨어졌고요. 같은 성능의 지능을 쓰고 있는 비용은 1년에 수십 배씩 싸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리눅스를 좀 떠올리고 있는데요. 리눅스가 윈도우스보다 항상 더 좋은 운영체제였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짜였고 충분히 좋았기 때문에 굿 이너프이기 때문에 결국 전 세계 서버를 장악했습니다. AI도 비슷한 순간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픈소스 모델이 벤치마크 1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업 업무의 80% 정도만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만 충분히 좋아지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엔비디아와 랭체인이라는 곳이 재미있는 좀 테스트를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직접 만든 값싼 오픈소스 모델이 있어요. 이 네모트론이라는 건데 이 네모트론에다가 이 모델이 도구를 어떻게 쓰고 무엇을 기억하고 중간 결과를 어떻게 점검할지를 잘 설계만 해줬더니 최고급 폐쇄형 모델과 거의 비슷한 성능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모트론을 쓰는 비용이 거의 폐쇄소스 모델보다 10분의 1이었다고 해요. 여기서 기업 CFO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능 1%더 높이자고 돈을 10배 낼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기업이 사는 것은 무조건 가장 똑똑한 모델이 아닌 거죠. 우리 회사 업무 기준을 가장 낮은 비용으로 통과하는 AI 시스템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쉬운 일은 값싼 모델에 보내고 정말 어려운 일만 최고급 모델에 보내는 식으로 바뀔 것 같아요. 택배 분류하듯이 AI 업무를 적절한 모델에다가 라우팅, 그러니까 나눠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해지는 게 오케스트레이션, 관제 같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최상위 AI가 계속 발전하려면 결국 값싼 모델은 다 밀려나는 거 아니야? 뭐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버퍼 타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제가 지었어요. 최상위 모델은 계속 똑똑해집니다. 그런데 그 지능이 세상 모든 업무를 바로 먹어버리지는 못합니다. 이유가 제가 봤을 땐 두 개 있더라고요. 하나는 바로 규제입니다. 최근 페이블과 미토스 셧다운 사태에서 봤듯이 최고급 지능은 이제 국가 안보 때문에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팔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 단계 아래의 굿 이너프한 모델들은 계속 영업을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바로 데이터 문제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좋은 공개 데이터는 이미 거의 다 소진됐습니다. AI가 법률, 회계, 의료처럼 새로운 전문 분야까지 잘하려고 한다면 이제 각 산업에 있는 전문가를 모셔와서 데이터를 돈 주고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급 AI가 모든 산업을 장악하는 데는 생각보다도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사이 기간 동안 기업들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값싸고 충분히 괜찮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모델부터 실제 업무에 깔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시간적 틈이 버퍼 타임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폭발하는 것이 바로 추론 수요입니다. 여기서 엔비디아의 최근 행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GPU를 팔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GPU를 사서 클라우드 사업을 하려는 회사에게 사실상 지급 보증까지 서주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신생 AI 클라우드 회사가 은행에 가서 우리 GPU 수만 개짜리 데이터 센터 좀 짓게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은행은 묻겠죠. 아니 근데 니들 고객이 있어? 5년 동안 쓸 장기 고객이 있어? 근데 고객은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데이터 센터도 없는데 어떻게 장기 계약을 해?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길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엔비디아가 껴서 들어오는 거죠. 장사가 너무 안 되면 남는 컴퓨팅 GPU는 내가 사줄게. 그러면 은행은 이 신생 회사가 아니라 엔비디아의 신용을 보고 돈을 빌려줄 수가 있는 거죠. 대신 사업이 대박이 나면 엔비디아도 AI 클라우드 업체들로부터 수익 일부를 나눠 받게 됩니다. 매출 공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면 바닥을 받쳐주고 잘 되면 위쪽을 같이 엔비디아가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요, 엔비디아가 이제 AI의 중앙은행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론 슈퍼사이클의 다음 병목은 GPU에서 GPU를 살 돈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이제 그 돈줄까지 지려고 합니다. AI가 싸질수록 기업들은 한 가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모델은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클로드를 쓰다가 내일은 GPT를 쓰고 또 다음에는 또 오픈소스 모델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못 바꾸는 게 있어요. 우리 회사의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어떤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지, 어떤 결과를 사람이 승인해야 하는지, AI가 틀렸을 때 사람이 또 어떻게 고쳤는지, 이런 회사가 전반적으로 일하는 방식은 바꾸기가 힘들죠. 이걸 누가 짓느냐가 결국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갑자기 AI 주권을 강하게 최근 타이밍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AI 모델을 쓰더라도 기업이 갖고 있는 데이터와 업무 권한, 그리고 AI를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선택권은 결국 기업이 쥐라는 겁니다. 이게 팔란티어의 말이에요. 그래서 팔란티어는 이쪽을 노리고 있습니다. 회사의 데이터와 권한, 업무 규칙을 하나의 지도처럼 연결해가지고 AI가 실제 회사 일을 하게 만드는 역할입니다. 반면 아마존의 AWS 같은 관리형 클라우드는 다른 좀 레이어, 다른 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러 종류의 AI 모델을 가장 낮은 원가로 돌려주고 기업에게 안전하게 격리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아마존은 맡으려고 합니다. 팔란티어와 아마존은 충분히 또 같이 공존할 수가 있어요. 팔란티어는 AI가 회사 안에서 어떻게 일할지를 통제를 하고 AWS는 그 AI를 싸고 안정적으로 돌리는 기반을 제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그 아래에서 컴퓨팅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돈줄까지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분석에서 최종적으로 고른 종목이 말씀드린 그 세 개입니다. 팔란티어, 아마존, 엔비디아입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회사인데요. 네, 팔란티어는 통제를 팔고요. 아마존은 여러 지능이 오가는 관문과 저원가 컴퓨팅을 팝니다. 엔비디아는 그 모든 연산을 돌리는 컴퓨터와 이제는 AI 인프라를 지을 돈줄까지 지기 시작했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셋 다 가장 똑똑한 AI 모델을 직접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지능이 기업과 국가에 배포될 때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을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최상위 모델과 값싼 모델의 성능 격차가 계속 크게 벌어지기만 하고 기업의 평범한 업무까지 최고급 지능이 압도적으로 잘하게 된다면 결국 오픈 AI나 엔트로픽 연구소의 힘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요, 지능은 빠르게 싸지고 있다는 것이고 모델은 계속 많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반면 기업의 데이터와 권한을 안전하게 통제하고 수많은 모델을 골라 쓰게 해주고 그 엄청난 추론량을 낮은 원가로 돌리는 능력은 여전히 희소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지능이 흔해질수록 지능 그 자체보다 길목이 비싸집니다. When intelligence is everywhere, sovereignty becomes scarce. AI 시장의 컬러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데이터는 이미 말해 흐름은 바뀌고 있어 AI가 그리는 방향 그 안에 답이 있어 스마트폰이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힌트야 한 종목이 짚어준